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3일 시행된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현금, 현금은 통화, 타인 발행수표, 우편한 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주화와 지폐, 우리가 알고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화와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 이 두 가지를 통화라고 하죠. 타인 발행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에요. 통화처럼 쉽게 교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편한 증서도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 안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유가 증권으로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국공사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설명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 미수금 받지 않은 금액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이죠. 그럼 비교 일반적 상거래는 상품을 사와서 파는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상품 팔고 말로만 받기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외상 외출금이 되는 거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그렇죠.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더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외부 공시할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뭐다? 그렇죠. 매출 채권이 되어집니다. 일반적 상거래 상의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뭐다? 미수금이 되어지는 거죠. 맞고,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이 아니고 구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1번에 가장 잘못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기말 결산 시 결산 마감 하는 건 두 가지죠.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임시 계정이죠. 임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구 계정이죠. 영구 계정. 수익과 비용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거나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기말에 집합손익 계정을 통해서 0 되게 하라. 0 되게 하는 게 이게 손익계산서 마감이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차기 이월시키는 게 마감이죠.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은 뭐예요? 그렇죠. 밑줄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자본 계정이고요. 자본, 소모품비,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끝에 비용이 있어서 비용이 아니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부채예요. 줄돈, 부채. 4번 선수수익, 기말 현재 먼저 받은 수익이죠. 차기에 발생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둔 금액이에요. 여기는 부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부채. 비교 미수 수익은
기말 현재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여기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선급 비용은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죠.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4번 먼저 받은 금액이죠.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둔 금액, 이거 줄 수도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2번이 손익계산서 계정인 비용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1번 하기 앞서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양식 맨 처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번 돈이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등이고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이 영업외 비용, 여기는 기부금, 이자 비용 등이 있어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 소득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영업사원 여비 교통비, 여기 판관비죠. 판관비, 영업사원 급여, 여기도 판관비로 분류가 되어지고, 영업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여기도 판관비죠. 영업용 승용차 처분 손실, 여기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즉 여기까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상품을 사와서 파는 거다. 상품을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면 200원이 매출액, 100원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이 100원이죠.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판매 및 관리 활동에서 쓴 돈이 판관비예요. 판관비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승용차 차량방구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은 영업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 여기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양가로 A, 양가로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A. 단기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 이게 뭐죠? 그렇죠.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차변의 임차료 40만원, 차변의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 기말 현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채를 뭐라 한다? 그렇죠.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 임차료 또는 미지급 비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40만원. 차변에 여기는 비용이 발생된 거고, 미지급 비용, 여기는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양가로 A를 받고요. 양가로 B. 단기 지급된 비용 중에 차기로 이월되는 보험료, 단기 보험료가 아니에요. 단기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의 소멸, 비용 발생이 차변이고 비용이 소멸되는 건 대변이죠. 대변에 여기가 10만원, 비용이 감소가 되고, 단기 먼저 지급한 거죠. 먼저 지급한 비용, 차기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차기로 이월되는 먼저 지급한 비용은 선급 비용이 됩니다. 선급 비용, 여기가 10만원.
기말 현재 먼저 지급했는데 보험계약 해지하면 먼저 지급한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이므로 선급 비용은 자산,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 현금 10만원 당좌 예금 개인차에 입금하다. 현금이 지급되었고요.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10만원. 당좌 예금에 입금되면 예금이 증가하죠. 예금이 증가하면 자산 증가, 차변의 여기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니까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 증가 감소로만 이루어진 거래가 뭐다? 그렇죠. 여기는 교환 거래가 돼요. 교환 거래. 그 다음 밑에 2번. 비품 5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비품을 구입하면 자산 증가죠. 차변에 비품 5만원 외상으로 하다. 일반적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이때 지급할 외상 대금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여기가 5만원. 차변에 물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외상 거래함으로 갚할 빚이 증가했죠. 부채 증가. 이렇게 자산 부채로 이루어진 거래 뭐라 한다? 교환 거래가 되어집니다.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죠. 차변의 이자 비용 5만원 현금 지급했어요. 대변의 현금 5만원. 비용 발생은 차변에,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 차변에 비용이 있죠. 비용만 있는 거래 무슨 거래다? 그렇죠. 손익거래. 손익계산서 계정 중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중에 수익 또는 비용만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변에 비용만 있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손익거래. 그 다음 4번. 상품 10만원 구입하고 상품을 구입했어요. 차변의 상품.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운반비 지급했기 때문에 운반비까지 더해서 원가의 가산이 되었습니다.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운반비 더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0만 5천원.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일반적 상거래인데 갚아야 할 빚 외상거래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 여기는 부채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10만 5천원.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죠.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기 4번도 교환 거래. 1번과 2번과 4번은 교환 거래고 3번만 손익 거래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하나는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6번. 다음 자료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형자산 기초자산 가액이 1,000만원, 유형자산 처분 금액은 600이고 단기 중 자본적 지출 금액이 200,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처분 시점에 재무 상태표의 유형자산
어떻게 표시가 되었을까? 기초자산가액이 이게 취득 원가를 의미합니다. 취득하면서 쓴 돈이 기초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취득금액이 1,000만 원. 단기 중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있으면 취득원가의 가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을 더할게요. 200을 더하면 1,200이 되어집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 차감 계정 밑에 이렇게 빼는 거예요. 감가상각누계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 처음 시점의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1200에서 500을 빼니까 여기가 700이 되어지는 겁니다. 700만 원짜리 팔고 받은 게 처분 금액은 처분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600이죠. 700짜리 팔고 600 받은 거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 손해본 거죠? 700짜리 팔고 600 받았으니까 처분 손실은 100만 원.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매입 채무 유동부채, 선수금, 먼저 받은 계약금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여기도 부채 중에 유동부채예요. 장기차입금은 뭐다? 그렇죠. 비유동부채죠.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말현재, 단기말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뭐라 하냐면 유동부채라고 하고, 기말현재 1년 이후 상환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1번, 2번, 3번은 유동부채고 4번은 그렇죠. 비유동부채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가 있어요. 기초정보 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클릭하면 해당 메뉴 왼쪽에 계정 체계 중에 유동부채, 비동부채를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돼. 혹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이 기능을 이용해서 찾기 기능이죠. 찾기 기능 이걸 이용해서 장기차입금 찾아보세요.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조회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받으러옴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상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을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죠. 물건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3만 원,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어음이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겠죠. 이 받을 돈을 넘긴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됩니다. 여기는 자산 감소 3만 원. 당사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고, 어음의 만기 전에 이렇게 상품 대금 결제하면서 받을 돈을 넘긴 거죠. 받을 돈이 사라지면 자산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이를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동점 거래처 발행 어음으로 받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에 여기가 5만 원이죠. 여기는 수익 발생. 동점 동사 다 거래처를 의미합니다.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 받으면,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받으러 받을 돈 자산 증가 차변에 5만 원이 되는 거죠. 받으러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비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 자산 증가 차변에 3만 원 어음을 발행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므로 이때 줄 돈은 어음을 통해서 줄 돈은 뭐죠? 그렇죠. 지급 어음이 아닌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됩니다. 금액 3만 원 부채 증가 대변에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비품 5만 원, 장부 가액 5만 원에 매각하고, 그러니까 장부 금액 5만 원짜리 비품을 5만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다. 비품이 사라지는 거죠. 자산 감소, 비품 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 감소. 거래처 발행한 어음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으럼이지만 상품 판매 이외 외상거래에서 어음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받을 돈은 뭐다? 그렇죠. 여기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 5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 문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는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고 선수금 부채에 단기 차입금 부채에 예수금 부채에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서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죠. 여기는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부채 아니에요. X. 부채 금액은 외상매입금 300 더하기 미지급 비용 70 더하기 선수금 100만 원 더하기 단기차입금 200 더하기 예수금 30 하면 계산기 얼마다? 그렇죠. 700만 원이 되겠네요. 10번 아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박스 안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비품을 150만 원에 구매하고 운반비, 배송비 2,500원 별도 현금으로 택배 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 제외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비품을 매입했죠. 차변에 자산 증가 비품 여기가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배송비, 운반비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품은 150, 2500, 150만 2,500원이 되겠죠. 일단 현금으로 택배 기사에게 배송비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한 게 2,500원, 나머지 150은 외상이죠. 갚아야 할 빚, 부채 증가, 미지급금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 현금 지급했으면 여기는 자산 감소, 미지급금은 카드 결제했으면 나중에 카드 대금 갚는 거죠. 결제 시점에는 외상 거래예요. 이때 줄 돈을 미지급금이라 하고 부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기 보시면 비품은 1번이고 현금 2번, 4번 미지급금, 복리후생비는 해당 거래에서 없죠.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일단
박스 안에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얼마다? 70만 원에서 58만 원 빼면 단기 순이익은 12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 자본금 더하기 단기 순이익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은 뭐다? 그렇죠. 기말 자본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식이죠. 이걸 물어봤고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12만 원, 추가 출자액 여기가 25만 원, 인출금 15만 원, 계산기 12만 원 더하기 25만 원 빼기 15만 원 하면 얼마다? 그렇죠. 22만 원. 여기까지가 22만 원.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 가로 안의 금액을 넘길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22만 원이니까 기초 자본금은 120 마이너스 22만 원 하면 98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98만 원.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2번 기초 상품 재고액이 53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76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6,700, 매출 총이익이 470만 원이라면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여기도 손익계산서 양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품 매출, 여기가 매출액, 여기는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는 상품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상품 T 계정, 여기가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가 순 매입액,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는 상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후의 금액이 뭐다? 매출 총이익.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기초 상품이 53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가 76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 여기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순 매입액이에요. 여기가 6,700만 원.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반비 등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는 겁니다. 상품 차변 합계가 얼마죠? 여기가 7,230만 원이죠. 여기도 7,230만 원. 상품 매출 원가는 7,230에서 빼기 76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470만 원. 여기가 6,470만 원. 매출 총이익이 여기가 470만 원이라면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 두 개 더하시면 돼요. 6,470 더하기 470 하니까 상품 매출액은 6,9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비용이죠. 이렇게 미지급 비용을 그려볼게요.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입하고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는 겁니다. 부채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겠죠. 전기에서 넘어온 게 여기 기초고 차기로 넘어가는 게 여기에요. 기말 미지급 비용 발생했을 때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는 언제 감소한다? 그렇죠. 지급하면 감소해요. 단기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비용이 여기가 2만 원 빈칸 채우기.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이 발생액을 의미하죠. 발생액이 여기가 12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에 지급한 이 금액은 얼마인가? 단 전기 이월된 미지급 비용은 없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 부채 대변 합계가 여기가 12만 원이므로 차변도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부채 발생이 이만큼인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게 2만 원이면 현금 지급한 거, 갚은 거 지급한 거 얼마다? 그렇죠. 12만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여기가 10만 원.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14번 재고, 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에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매입 운임은 취득원가의 가산이 되는 거죠. 매출 운반비는 판관비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지. 여기는 취득원가와 무관해요. 매입 할인 여기는 빼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차감하는 건 3번이 됩니다. 매입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취득원가의 가산이 됩니다. 매입했을 때 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해지는 거죠. 차감되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매입 판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는 거죠. 매입했는데 반품하는 게 매입 판출이고 매입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는 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 등 매입 대금, 외상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서 조기 상환하면서 갚을 빚의 일정 비율만큼 할인받는 게 매입 할인이 되어지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차감되어지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참고로 매입했을 때 운임, 매입했을 때 수료는 취득원가의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1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스 안에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 기준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간 중에 현금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감소. 그런데 왜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현금과 부족이죠. 현금과 부족. 여기가 100만 원. 기말 결산 과정에서 현금과 부족 100만 원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다. 기말에 현금과 부족이 사라지는 거죠. 현금과 부족 여기가 100만 원이고 차변에 잡손실이 100만 원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결산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 회계 처리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거죠. 차변에 비용 발생, 비용이 100만 원 증가하면 결국
단기순이익은 100만 원 감소하겠죠. 감소. 대변의 현금과 부족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시 계정이죠. 가 답안에서는 현금과 부족을 자산 감소로 처리했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결산 회계 처리가 아니고 그냥 아래 회계 처리라고 한다면 이거 기준과 기말 회계 처리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보아서 현금과 부족이 여기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대변의 현금 여기가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고 차변의 비용 발생이니까 이익 감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답은 4번이 맞는 건데 가 답안처럼. 근데 기말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추정한 건 제가 봤을 때에는 이익이 100만 원 감소하고 재무상태표 자산은 영향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객이 없죠. 따라서 15번은 이의 제기를 통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문제 오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결산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고 만약에 결산이 빠진다면 가 답안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